서울과 전국에 계신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단연간 근무하며 노인 건강관리에 힘써온 전문가 김민준 의사입니다. 오늘 저는 인생의 황홍이에 접어든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건강 문제, 바로 알츠하이머병에 대해 어르신 여러분과 솔직하고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알츠하이머라는 이름을 들으면 많은 분들께서 걱정이나 두려움을 느끼실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의 건강 여정에 동행하는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 질병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질병에 맞서고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단계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는 정보는 세계보건기구 WHO를 비롯한 세계 유수 의료기관들의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연구와 권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는 무엇이며 왜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어르신 여러분, 우리 뇌를 우리의 모든 생각, 감정, 행동, 기억을 담당하는 복잡한 통제센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알츠하이머병은 가장 흔한 형태의 치매로 인지 기능이 점진적으로 저하되어 기억력, 사고력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안타깝게도 알츠하이머는 정상적인 노화 과정의 일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되는 진행성 신경퇴행성 질환입니다. WHO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치매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알츠하이머가 전체 사례의 60-70%를 차지합니다.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에서도 알츠하이머를 앓는 어르신의 수가 의료 시스템과 사회에 큰 과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질병에 대해 아는 것은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지원하는 데 더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어떤 징후가 알츠하이머일 가능성을 시사하나요? 알츠하이머의 초기 징후를 조기에 인지하는 것은 적시에 개입하고 질병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초기 증상이 정상적인 노화와 관련된 변화나 다른 건강 상태와 혼동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들과 가족들께서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 경고 신호들입니다.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기억력 감퇴. 이것은 가장 흔한 증상이며 종종 첫 번째 징후입니다. 환자는 방금 들은 정보를 잊어버리거나 중요한 날짜나 사건을 잊거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묻거나 이전에는 스스로 했던 일들을 기억 보조, 도구 메모 전화, 알림 등 나 가족들에게 의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의 박민지 어르신은 익숙한 자갈치 시장에 다녀온 후 집으로 가는 길을 잊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거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환자는 월별 청구서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집중하기 힘들거나 이전에는 익숙했던 일들을 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이춘수 어르신은 이전에는 계산에 매우 능숙했지만 이제는 가계부 관리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익숙한 작업을 완료하는데 어려움, 익숙한 조리법으로 식사를 준비하거나 익숙한 장소로 가거나 개인 예산을 관리하는 것과 같은 간단해 보이는 일상적인 작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한때 뛰어난 요리사였던 경주의 김수연 어르신은 평생 해온 전통 요리를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시간 또는 장소에 대한 혼란 환자는 날짜, 요일, 연도를 잊거나 하루 중 시간을 혼동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또는 어떻게 거기에 도착했는지 잊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 북촌 한옥마을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도 혼란스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각 이미지 및 공간 관계 이해에 어려움을 겪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시력 저하가 알츠하이머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읽기 거리 추정 또는 색상이나 대비를 식별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운전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노화로 인한 시력 문제와 다릅니다. 말하거나 쓸 때 단어 사용에 새로운 문제를 겪은 환자는 대화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도중에 갑자기 멈추거나 자신을 반복하거나 적절한 단어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익숙한 물건의 이름을 잘못 부를 수 있습니다.
물건을 잘못 두거나 되짚어 찾는 능력 상실 환자는 물건을 비정상적인 장소에 두거나 열쇠를 냉장고에 넣어둠, 그것을 찾기 위한 단계를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질병이 진행됨에 따라 다른 사람이 자신의 물건을 훔쳤다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판단력 또는 의사결정 능력 저하 환자는 돈에 대해 비합리적인 결정, 충동적으로 거액을 지출을 내리거나 개인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직업 또는 사회활동으로부터 철수 인지 능력의 변화로 인해 환자는 이전에 즐겼던 취미 사회활동 또는 직업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한강 주변에서 매우 활동적이었던 최두호 어르신은 이제 친구들과의 모임에 참여하기를 꺼립니다. 기분 및 성격 변화 환자는 혼란스러워하거나 의심이 많아지거나 우울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직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또는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서 쉽게 짜증을 낼 수 있습니다. 어르신 본인이나 가족 중 누군가가 이러한 징후 중 하나라도 발견한다면 정확한 검진과 진단을 위해 반드시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의료 도움을 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알츠하이머의 원인 및 위험 요인. 알츠하이머병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연구자들은 뇌의 두 가지 유형의 단백질인 아밀로이드 플라크와 타우 엉킴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은 신경세포의 활동을 방해하고 궁극적으로 신경세포의 죽음과 뇌 조직 손실을 초래합니다.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몇 가지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나이, 이것이 가장 큰 위험 요인입니다. 알츠하이머 환자의 대부분은 65세 이상입니다. 그러나 드물지만 65세 이전에 발생하는 조기 발병, 알츠하이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력 및 유전 일촌 친척 부모 또는 형제자매, 이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다면 본인이 이 질병에 걸릴 위험이 약간 더 높습니다. 특히 조기 발병 알츠하이머와 관련하여 알츠하이머 위험 증가와 관련된 특정 유전자도 확인되었습니다. 다운 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아밀로이드 정후 단백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는 피필번, 염색체가 하나 더 있어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이 더 높습니다. 과거 머리 부상, 심각한 외상성 뇌 손상이 나중에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생활 습관 및 심혈관 건강 요인 뇌 건강은 심장 및 혈관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당뇨병 비만과 같은 심장병 위험 요인도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기타 요인 수면 부족, 신체 활동 부족, 흡연, 사회적 고립 또한 질병 위험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어떻게 진단하나요? 알츠하이머 진단은 종종 배제 과정이며 여러 요인에 기반합니다. 환자가 살아있는 동안 알츠하이머병을 확실하게 식별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검사는 없습니다. 의사는 일반적으로 다음을 기반으로 진단합니다. 병력평가 의사는 증상 발병 시기 환자가 겪고 있는 다른 건강 문제에 대해 질문할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의 정보도 매우 중요합니다. 신체 및 신경학적 검사 의사는 증상을 유발하는 다른 원인을 배제하기 위해 반사 근육 긴장도, 근력 균형, 협응력 및 시력을 검사할 것입니다. 정신 상태 및 인지 평가 기억력,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및 언어에 대한 검사가 수행되어 인지 저하 정도를 평가합니다. 혈액검사는 갑상선 문제 또는 비타민 결핍과 같이 유사한 증상을 유발하는 다른 원인을 배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뇌 영상 촬영, CT, MRI 또는 PET와 같은 기술은 뇌졸중 종양 또는 뇌출혈과 같은 다른 문제를 배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PET 촬영은 뇌의 아밀로이드 플라크 또는 타우 엉킴의 축적을 감지할 수 있어 진단을 지원하지만 일반적으로 단독 검사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진단 과정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가장 정확한 진단을 받기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의료진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츠하이머병의 치료 및 관리. 현재 알츠하이머병을 완전히 치료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질병의 진행 속도를 늦추고 증상을 관리하며 환자와 간병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법과 관리 전략이 있습니다. 약물 알츠하이머병의 인지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승인된 몇 가지 유형의 약물이 있습니다. 콜리네스테라제, 억제제 도네페질, 아리셉트 갈란타민, 라자딘, 리바스티그민, 엑셀론과 같은 약물은 뇌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수치를 높여 경도 및 중등도 단계의 일부 환자에서 기억력과 사고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메만틴 나멘다. 이 약물은 다른 기전으로 작용하며 중등돼서 중증 알츠하이머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기억력 언어, 집중력 추론 능력 및 일상활동 수행 능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약물 최근 아두카누맙 아두헬름과 레카네맙 레켄비과 같은 새로운 약물이 뇌의 아밀로이드 플라크를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질병 초기 단계의 일부 환자에서 인지 기능 저하를 약간 늦출 수 있지만 위험과 부작용이 있어 의사와 철저히 논의해야 합니다. 약물의 효과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며 이러한 약물이 완치 방법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는 각 환자의 특정 건강 상태에 따라 가장 적합한 약물을 결정할 것입니다. 행동 및 심리적 증상 관리. 알츠하이머병은 불안, 우울, 초조 공격성, 환각 망상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관리 전략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비약물 요법 생활, 환경 변화, 규칙적인 일상 확립 음악, 마사지 요법 및 기타 이완 활동을 통해 행동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약물 경우에 따라 의사는 심각한 증상을 관리하기 위해 항구울제, 항불안제 또는 항정신병 약물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물은 특히 고령 환자에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간병인 지원. 알츠하이머병은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인 간병인에게도 큰 부담을 줍니다. 간병인에게 정보 정서적 지원 및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간병인 지원 그룹은 귀중한 자원입니다. 뇌 건강을 지원하고 알츠하이머를 예방하기 위한 어르신들을 위한 생활 습관 조언. 나이와 유전적 요인은 바꿀 수 없는 위험 요인이지만 뇌 건강을 지원하고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을 줄이거나 진행 속도를 늦추는데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많은 생활 습관 요인이 있습니다. 다음은 WHO를 포함한 최고 전문가들의 연구 및 권고를 기반으로 한 조언입니다. 건강한 식단, 지중해식 또는 MIND 식단 연구에 따르면 녹색 채소, 과일, 통곡물, 생선 견과류, 올리브 오일이 풍부하고 붉은 고기, 설탕 포화지방, 가공식품이 제한된 식단이 뇌 건강에 유익합니다. MIND 식단, Mediterranean Dash Intervention for Neurodegenerative Delay은 지중해식 식단과 다시 식단, 고혈압 방지를 위한 식단의 조합으로 알츠하이머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일상 식사에 이러한 원칙을 적용해 보십시오. 김치와 흰쌀밥만 먹는 대신 다양한 녹색 채소를 더 많이 추가하고 오메가3가 풍부한 연어나 고등어를 먹으며 요리할 때 참기름이나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십시오. 설탕 및 가공식품, 제한 높은 혈당과 염증은 뇌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단 음식 설탕이든 음료 설탕과 건강에 해로운 지방이 많이 포함된 가공식품을 제한하십시오. 충분한 수분 섭취 탈수는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충분한 물을 마시십시오. 비타민 보충 고려. 일부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B1, 비타민 D, 비타민 E 보충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보충제를 사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규칙적인 신체 활동, 유산소 운동 빠르게,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또는 춤과 같은 중강도, 유산소 활동을 일주일에 최소 150분 목표로 하십시오. 유산소 활동은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고
인지 기능을 개선하며 염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매일 아침 남산 둘레길이나 한강변을 따라 걸을 수 있습니다. 근력운동 근육을 만들기 위해 일주일에 최소 2번 근력운동을 병행하십시오. 근육량 또한 뇌 건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즐거운 활동 찾기 동기를 유지하기 위해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복지관에서 노인 대상 체육 수업에 참여하는 것도 운동과 사회적 교류를 결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지적 자극 뇌에 도전하기, 집중력과 사고력이 필요한 활동을 통해 뇌를 적극적으로 유지하십시오. 책 읽기 퍼즐, 스도쿠 낱말, 맞추기 풀기, 새로운 언어 배우기, 악기 연주 또는 뇌 훈련 게임 참여하기. 광주에 사는 김준호 어르신은 매일 신문에 나오는 낱말 맞추기, 퍼즐을 푸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수업에 참여하거나 새로운 주제를 읽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도하십시오. 배우는 것은 뇌의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관계 유지, 자주 소통하기, 사회적 상호작용은 정신을 맑게 유지하고 치매 위험 요소인 고립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족 및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동호회나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십시오. 인천에 사는 한서연 어르신은 동네시 동호회에 참여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자원봉사,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목적의식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교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충분하고 양질의 수면 매일 밤, 7제발 시간, 목표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뇌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일정을 유지하고 편안한 수면 환경을 조성하며 취침 시간 전에 카페인이나 알코올을 피하십시오. 수면에 어려움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 해소 방법 찾기, 만성 스트레스는 뇌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명상 요가 심호흡 또는 취미 활동과 같은 스트레스 해소 기법을 실천하십시오. 창덕궁과 같은 전통 정원을 산책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심혈관 위험 요인 관리, 혈압 콜레스테롤 및 혈당 수치 모니터링, 이러한 상태를 적시해 효과적으로 치료하면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약물 및 생활 습관 변화에 대한 의사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금연 및 음주 제한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심장과 뇌 모두에 해롭습니다. 어르신들께서 흡연을 하신다면 금연을 위한 지원을 찾으십시오. 정기적인 건강검진, 정기적인 진찰 필요한 경우 인지기능 검사를 포함한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의사를 방문하십시오.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면 적시에 개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맺은 말,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알츠하이머병은 전 세계적인 건강 문제이지만 이 싸움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질병을 제대로 이해하고 초기 징후를 인지하며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찾고 생활 습관에 긍정적인 변화를 줌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뇌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훨씬 더 주도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각자 개인이 고유하며 알츠하이머병 또는 그 예방과의 여정도 다를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고 필요할 때 지원을 구하며 항상 낙관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 및 지역사회는 노년층을 지원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르신들께서 질문이나 우려사항이 있으시면 저나 다른 의사들과 논의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항상 경청하고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노년 건강관리는 여정이며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아름다운 대한민국에서 어르신들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정신적으로 맑으며 삶을 최대한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진심으로 김민준 의사, 세브란스 병원 서울